자, 그들이 내게 비수를 꽂더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거 보니까 좀 낯선 방식의 낯선 조사가 있습니다. 네. 여야 대선 주자 호감도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 명의 대선 주자 중에서 누굴 지지합니까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네. 한 명 한 명의 그 대선 주자에 대해서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를 물었습니다. 네. 그 결과 호감도가 가장 높은 대선 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전 대표, 또 반기문 사무총장, 안희정 충남지사 순서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야권의 잠룡들이 이제 호감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비호감도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약간 의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놀랍게도 유승민 의원이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순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이 중앙일보 조사가 맞다면 10명 중에 5명은 유승민은 별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도 그렇다. 이렇게 좀 숫자가 좀 높게 나온 듯 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조사 결과인데 응답률이 8.6%였던 조사였거든요. 자, 어쨌건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전체적인 지지율은 좀 주춤한다고 하지만 호감도 여부는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로 나왔네요. 뭐 서영호 소장님, 네.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는? 저는 비호감도는 개인적인 비호감이라기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전 지사, 반기문 모두 다 구여권 구여권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권에 대한 반감이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그 차기 대선 주자에서 이재명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저것은 탄핵에 대한 그 촛불 집회 민심 여론이 현재 주춤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지금 주춤한 게 아니라 사실상 뭐 기적에 가까운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자리 숫자에서 14.9%, 15%까지 나온 거로 보면 이재명 시장은 소기의 성과를 다하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재명 성남시장 나옵니다만 10주 만에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빠질까? 왜 빠질까? 자, 이재명 시장은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막 보면요.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 여권이나 보수 측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주 기분 좋게 받겠다 그랬는데, 네, 얘기가 좀 다르죠? 예,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아프다.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치열하게 사는 동안 적진, 쪽 이제 그 상대 당을 말하겠죠. 새누리당 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날아온 그런 화살, 즉 비난 등은 이제 기쁘게 맞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즉 같은 편에게 좀 자신의 편으로 생각했지만 거기서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아프다, 정말 아프다라는 표현을 해서 혹시라도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지지자들이 혹시 내부에서 갈등이 나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오르자 견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견제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을 트위터에 토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요. 10주 동안 쭉 지지율이 오르다가 이제 1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은 이렇게 비수가 있다거나 나처럼 나랑 비슷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야권의 지지층이 나를 비판한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 현상인가 보죠? 네, 최근에 그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건데 실제로 뭐 SNS상에서 네.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재명 그 시장의 사생활에 대한 그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리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반응한 건 제가 볼 때는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고 그다음에 목수는 대패를 연장을 탓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이 해야 될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내부에서 비판을 하면서 나의 지지율이 주춤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당내 경쟁자인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약간 영리한 그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농부가 밭을 탓하기보다는 자기의 부덕을 탓하면서 왜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튀는 발언으로 그 지지를 얻었던 것을 이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경제와 민생 복지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정책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대선주자다운 행보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안철수의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의 약진은 안철수 잡는 거다 해서 일단 문재인 대표 진영에서 가만 즐겨봤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꽝 잡는 매가 네. 그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인식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지지율이 높아져서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니까 네. 이제 친문 진영에서도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게요. 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나면 바로 60일 뒤에 대선이기 때문에 네. 경선까지를 감안하더라도 길어야 넉 달, 뭐 네. 5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지지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것이 친문재인 진영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친문 진영의 견제에 대해서 조금 살살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저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남시에서 했던 일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가족 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좀 상서롭지 못한 표현을 썼던 것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내 등 뒤에 빗을 꽂듯 야권 지지층이 퍼날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SNS에 글을 좀 살살 씁시다. 품위를 유지합시다. 다른 사람은 무례하더라도 우리는 좀 다릅시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올 9월 장면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꼭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 SNS 이렇게 보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문팬들부터 그렇게 선풀 이렇게 해나가면 야 정말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마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자신의 육성이 담긴 그런 내용이 그런 파일들이 SNS상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들에는 결국 자신들을 나를 원하지 않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걸 유포시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이렇게 네.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 자체에 대한 논쟁을 우리 소영원 소장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화법 등의 비수를 꽂혔다. 이런 식의 화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 차원에서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라든가 메시지 전파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분들의 조직력이랄까 그런 의혹 같은 게 그렇게 강합니까? 그렇죠. 실제 SNS상에는 한 30만, 네.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는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네. 열성 지지자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 문재인 전 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고 네. 당이 깨졌을 때 이례적으로 문재인을 살리자고 해서 3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이 네. 당에 입당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위력을 과시했는데요. 따라서 그런 그 친문재인 성향, 친노무현 성향에 있는 SNS를 기반으로 한 네. 유권자들, 절대적 지지자들이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야권 진영을 가라앉기보다는 내에서 문재인 독주가 아닌 전체 후보들의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간다면 야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저런 식으로 지나치게 나간다고 한다면 야당의 지지층들을 분열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내년 12월이 대선으로 예상하고 준비가 됐었던 것이 이제 일정이 대선 타이머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런 과정에 나타난 흐름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 뒤에서 꽂힌 미수라고 표현 성남시장의 이야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소식 봤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